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연산 업무에 자주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개념을 살펴보니까요. 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제품 불량률, 판매 감소율, 시장 점유율, 매출 달성률, 이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증가하기 전에 이익의 양에 대해서 증가한 이익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요. 기준이 이 증가하기 전에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차이를 구해서 우리가 얼마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율이니까 비율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제품 불량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제품 불량률은 어떻게 나오느냐? 전체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불량품이 얼만큼이 있느냐 이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 생산품의 양에 대해서 불량 제품 양이 차지하는 비율,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럼 판매 감소율, 세 번째 판매 감소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판매량에 대해서 판매 감소한 게 얼만큼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율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시장 점유율, 그럼 전체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이 얼만큼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 점유율이겠죠. 그래서 특정 제품의 시장 전체의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금액 또는 수량, 그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시장 점유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5번인데 매출 달성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매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한 매출에 그 달성한 매출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매출 달성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전 매출액에 대해서 달성된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이전 매출액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 매출액에 대해서 목표 매출액에 얼만큼을 달성을 했느냐 그것이 바로 매출 달성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식들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줄글로 풀어놓으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렇게 대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바로 분모로 간다.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앞에 있는 게 바로 분모로 간다라는 것까지 기준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명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자료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평균과 떨어진 정도, 평균과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료의 퍼짐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럼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니? 어떻게 되니?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산포도가 크다. 산포도가 크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자료가 퍼져 있는 게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퍼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포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 흩어져 있다.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료가 더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산포도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균에 많이 모여 있다. 즉 평균에 모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균 가까이 모여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으로 좀 하나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갈게요. 산포도가 크다. 자, 그럼 여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평균이 있어요. 자, 여기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하나는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요. 한 친구는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에 봤을 때 평균에 더 많이 몰려있는 아이는 2번이 되겠고 더 퍼져 있는 아이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봤을 때 더 많이 조금 더 우리가 대표하는 값들을 이제 평균이 하나가 대표값이 되는데 이 값들을 잘 나타내기보다는 조금 더 퍼져 있다 보니까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 때에는 자료가 많이 퍼져 있었을 때 조금 더 이질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1번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알려주는 도구다. 그쵸? 산포도에 분산과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얼마큼 떨어져 있어? 자료에 퍼져 있는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표준 편차가 작아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산포도가 작다라는 의미고요. 산포도가 작다라는 얘기는 자료가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다. 즉, 동질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료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질성이 커진대요. 이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질성이 아니라 동질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찰값과 평균의 차이의 제곱, 즉 관찰값과 평균값의 차이 편차네요. 그쵸? 자, 이 말을 편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편차의 제곱을 모두 합한 값을 개체의 수로 나눈 것, 즉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것이 바로 분산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